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가장 비싸고 좋은 것만 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명품 매장을 지나쳐서 여러분이 만든 물건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3조 원어치를요.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수십 년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우디가 미국의 최신 무기를 거절하고 한국의 천무 로켓을 선택한 겁니다. 잠깐, 한국이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였습니다. 총알도 제대로 못 만들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갑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미국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탱크를 수십 대씩 날려버린 검증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우디는 이 무기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50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왜 사우디에 무기를 팔지 못했는지. 둘째, 한국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뭐가 좋은지. 셋째, 앞으로 한국 방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영상 하나면 복잡한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큰 무기 시장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약 8.4%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왜 이렇게 무기를 많이 살까요? 사우디 주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멘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란과는 수십 년째 대립 중입니다. 중동 전체가 화약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기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사왔습니다. 전투기 F-15,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까지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로 군대를 채웠죠. 미국도 사우디의 석유가 필요했고 사우디도 미국의 무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서로 필요한 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에 손을 내밀어도 미국이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장거리 타격 무기 쪽에서요. 하이마스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에이테크მს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사우디가 사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팔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판매국이 세계 최대 무기 구매국한테 물건을 안 판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왜 사우디한테 무기를 안 팔았을까요? 혹시 돈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돈이 남아 돌죠. 기술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이마스는 이미 대량 생산 중인 무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법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무기 수출 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법 안에 아주 특이한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QM이라는 겁니다. Qualitative Military Edge. 한국어로 번역하면 질적 군사 우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체 뭘까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명품 가방 가게를 상상해 보세요. 이 가게 주인 아저씨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항상 최신 신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가장 좋은 제품을 먼저 팔아요.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와서 똑같은 제품 달라고 하면요, 이 아저씨는 뭐라고 할까요? 죄송한데 이건 제 단골 친구 전용이에요. 손님한테는 작년 모델만 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QME 원칙입니다. 미국의 단골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미국 의회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중동의 다른 나라들한테 무기를 팔 때는 이스라엘보다 좋은 무기를 팔면 안 됩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이스라엘이 가진 것보다 좋은 무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미국 하이마스의 기본 사거리는 약 80km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km 이상 날아가는 버전을 갖고 있어요. 사우디가 우리도 300km짜리 주세요 라고 해도 미국은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멘 전쟁입니다. 2015년부터 사우디는 이웃나라 예멘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 전쟁으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미국산 폭탄을 사용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판 무기로 민간인이 죽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사우디한테 공격용 무기 팔지 마라.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장거리 타격 무기는 까다롭게 통제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무기를 못 파는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보호 원칙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멘 전쟁 인권 문제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사우디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이라는 명품 가게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가게 주인이 단골 친구 눈치 보느라, 그리고 다른 손님들 여론 보느라 팔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슷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둘 다 트럭 위에 로켓 발사대를 올려놓고 여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쏘는 무기예요. 그런데 왜 사우디는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미국이 안 팔아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천무가 진짜 좋아서입니다. 천무와 하이마스를 직접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다구경 발사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프린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보통 프린터는 A4 용지만 쓸 수 있죠? 그런데 만약 A4도 되고 A3도 되고 사진 용지도 되고 심지어 두꺼운 도화지도 출력되는 만능 프린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쓸모가 많겠죠? 천무가 바로 그런 만능 프린터입니다. 하이마스는 227mm 로켓 6발을 쏘거나 아니면 에이테크მს라는 큰 미사일 한 발을 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무는요? 130mm, 227mm, 239mm, 290mm, 심지어 600mm까지 5가지 종류의 탄을 다 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작은 로켓도 쏘고 큰 미사일도 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하이마스는 한 가지 블록만 끼워지는 로봇 장난감이에요. 정해진 부품만 쓸 수 있죠. 그런데 천무는 레고처럼 어떤 블록이든 다 끼울 수 있는 변신 합체 로봇이에요. 작은 블록 12개를 끼워도 되고 큰 블록 2개를 끼워도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상황이 수시로 바뀝니다. 적이 가까이 오면 작은 로켓을 빨리 많이 쏴야 하고, 적이 멀리 있으면 큰 미사일로 정확하게 때려야 해요. 천무는 그 모든 상황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 사거리입니다. 하이마스의 기본 사거리는 약 80km예요. 물론 에이테큐스를 쓰면 300km까지 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걸 사우디한테 안 팝니다. 천무에는 CTM-290이라는 전술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름에 290이 들어있죠? 네, 사거리가 290km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라 미국 눈치 안 보고 팔 수 있어요. 세 번째 차이점, 정확도입니다. CTM-290의 CEP는 9m입니다. CEP라는 건 원형 공산오차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사일을 쐈을 때 목표물 주변 몇 미터 안에 떨어지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9m면 어느 정도냐고요?
축구장 골대 양쪽 기둥 사이가 약 7.3m예요. 290km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쏴서 골대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쏴서 대전에 있는 골대에 정확히 골인시키는 셈이죠. 네 번째 차이점, 기동성입니다. 천문은 8륜 트럭 위에 올려져 있어요. 바퀴가 8개나 되니까 사막이든 산악이든 어디든 갈 수 있죠. 최고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고 도착해서 5분 안에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현대전에서는 쏘고 도망치기라는 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로 shoot and scoot 이라고 해요. 한 발 쏘고 빨리 자리를 옮겨야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거든요. 천문은 이런 전술에 딱 맞는 무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술적인 비교였습니다. 정리하면요. 천문은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을 쏠 수 있고 사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높고 기동성도 좋습니다. 미국이 안 팔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걸 산 게 아니라 스펙만 놓고 봐도 천무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태도입니다. 다시 명품 가게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이라는 명품 가게 아저씨는 손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방 살 수는 있는데 고장나도 직접 고치면 안 됩니다. 수리는 무조건 우리 매장에서만 해야 해요. 그리고 가방 만드는 법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내 맘대로 고칠 수도 없고 만드는 법도 모르니까 평생 이 가게에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선물을 사시면 사우디 땅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기술도 이전해드리고 부품 공장도 같이 세워요. 나중에는 사우디 분들이 직접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미국이 완제품만 파는 명품 가게라면 한국은 직접 만들 수 있게 가르쳐주는 DIY 공방인 셈이죠. 왜 한국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사실 한국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1970년대 한국도 미국한테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였잖아요. 미국이 무기 주는 거 끊으면 우리 안보가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피눈물 나게 자주국방을 이뤄냈어요. 직접 탱크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었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우디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계획이 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건데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이겁니다.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를 현지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무기의 절반은 사우디 땅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한국의 제안은 이 비전 2030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기술 안 알려주고 완제품만 비싸게 팔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도 알려주고 공장도 같이 짓고 나중에는 사우디가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QME 원칙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우디가 원하는 사양을 그대로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우디가 한국에서 구매한 천무 관련 계약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CTM-290 전술 유도탄 수백 발을 약 4천억 원에 추가 계약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천무는 지금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폴란드는 천무를 13조 원어치 넘게 계약했습니다. 1차로 218대에 5조 원, 2차로 72대에 2.5조 원, 3차로 5.6조 원, 에스토니아도 4,400억 원어치를 샀고요. 노르웨이는 2026년 1월 27일에 의회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규모가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6년 수출 파이프라인만 3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빅4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025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50년 전에 총알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실전에서도 좋을까?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실제 전쟁에서 안 써봤으면 믿기 어렵잖아요. 미국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거든요. 근데요,
천무도 이미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2023년 4월, 사우디는 천무 체계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서요.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에 추가 계약을 한 건 그냥 스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직접 써보니까 진짜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봐볼게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천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잠수함까지 한국 무기 전체가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깨달은 거예요.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무기를 사려고 나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물량을 못 맞추는 겁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동안 서방 국가들은 이제 대규모 전쟁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군수 산업을 축소했거든요. 공장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생산 라인도 줄였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갑자기 주문이 밀려드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하이마스 증산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한국의 강점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계속 생산 라인을 유지해 왔어요. 언제든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를 대량 구매한 결정적 이유도 이거예요. 빨리 줄 수 있으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은 2, 3년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내년에 준다고 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노르웨이는 사실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나토 회원국이니까요. 그런데도 천무를 골랐습니다. 왜? 첫째, 사거리 확장성. 천무는 미래에 50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둘째, 빠른 납기. 미국 무기 기다리다가는 몇 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빨리 줄 수 있죠. 셋째, 폴란드 시너지. 폴란드에서 천무를 현지 생산하면 노르웨이도 가까운 데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능이 좋습니다. 천무의 다구경 발사 능력처럼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많고요. 둘째, 빨리 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생산 병목에 걸려 있을 때 한국은 바로 납품할 수 있어요. 셋째,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도 해주고 기술도 알려줘요. 넷째, 미국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QME 같은 정치적 제약 없이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맞춰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우디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미국의 명품 가게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눈치 봐야 하고 인권 문제로 의회가 막고 설령 사더라도 기술은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런데 한국의 DIY 공방에서는요, 원하는 물건도 살 수 있고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고 나중에는 직접 만들 수도 있게 해줘요. 여러분이 사우디라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방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볼게요. 먼저 좋은 소식. 한국 무기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중동과 아시아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천무는 앞으로 사거리를 500km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더 강해지겠죠? 2026년 1월 현재 한국 정부 특사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특사단이 캐나다에서는 잠수함 사업을, 노르웨이에서는 천무 수출을 동시에 조율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기술 유출 위험이에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그 나라가 독자 개발해서 한국 시장을 위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10에서 20년 뒤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연루 위험이에요. 한국 무기가 예멘 내전 같은 분쟁에 사용되면
국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셋째, 미국의 견제 가능성이에요. 한국 무기에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엔진이나 일부 센서 같은 거요. 만약 미국이 한국이 우리 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품 수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독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사우디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미국의 QME 원칙과 예멘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에 원하는 무기를 팔 수 없었습니다. 둘째, 천무는 기술적으로 하이마스보다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다구경 발사, 긴 사거리, 높은 정확도, 좋은 기동성. 셋째,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사우디 비전 2030과 맞아떨어졌죠.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한국 방산업은 지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무기 수요가 폭발했고 한국은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50년 전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기술 유출이나 국제 분쟁 연루 같은 위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부와 기업이 잘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산업의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이전의 위험성과 수출 확대의 기회,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가장 비싸고 좋은 것만 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명품 매장을 지나쳐서 여러분이 만든 물건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3조 원어치를요.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수십 년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우디가 미국의 최신 무기를 거절하고 한국의 천무 로켓을 선택한 겁니다. 잠깐, 한국이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였습니다. 총알도 제대로 못 만들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갑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미국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탱크를 수십 대씩 날려버린 검증된 무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우디는 이 무기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50년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왜 사우디에 무기를 팔지 못했는지. 둘째, 한국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뭐가 좋은지. 셋째, 앞으로 한국 방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영상 하나면 복잡한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큰 무기 시장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 세계 무기 수입의 약 8.4%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왜 이렇게 무기를 많이 살까요? 사우디 주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멘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이란과는 수십 년째 대립 중입니다. 중동 전체가 화약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기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사왔습니다. 전투기 F-15,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파치 헬기까지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로
군대를 채웠죠. 미국도 사우디의 석유가 필요했고 사우디도 미국의 무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서로 필요한 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에 손을 내밀어도 미국이 점점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장거리 타격 무기 쪽에서요. 하이마스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에이테크임스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사우디가 사고 싶어 했는데 미국이 팔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무기 판매국이 세계 최대 무기 구매국한테 물건을 안 판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왜 사우디한테 무기를 안 팔았을까요? 혹시 돈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돈이 남아 돌죠. 기술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이마스는 이미 대량 생산 중인 무기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법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무기 수출 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법 안에 아주 특이한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QM이라는 겁니다. Qualitative Military Edge. 한국어로 번역하면 질적 군사 우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체 뭘까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명품 가방 가게를 상상해 보세요. 이 가게 주인 아저씨는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어요. 아주 오래된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항상 최신 신상품을 먼저 보여주고 가장 좋은 제품을 먼저 팔아요. 그런데 다른 손님이 와서 똑같은 제품 달라고 하면요, 이 아저씨는 뭐라고 할까요? 죄송한데 이건 제 단골 친구 전용이에요. 손님한테는 작년 모델만 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QME 원칙입니다. 미국의 단골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미국 의회는 법으로 정해놨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중동의 다른 나라들한테 무기를 팔 때는 이스라엘보다 좋은 무기를 팔면 안 됩니다. 사우디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이스라엘이 가진 것보다 좋은 무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미국 하이마스의 기본 사거리는 약 80km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km 이상 날아가는 버전을 갖고 있어요. 사우디가 우리도 300km짜리 주세요 라고 해도 미국은 안 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멘 전쟁입니다. 2015년부터 사우디는 이웃나라 예멘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 전쟁으로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미국산 폭탄을 사용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판 무기로 민간인이 죽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사우디한테 공격용 무기 팔지 마라.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일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장거리 타격 무기는 까다롭게 통제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무기를 못 파는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보호 원칙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멘 전쟁 인권 문제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요, 사우디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이라는 명품 가게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가게 주인이 단골 친구 눈치 보느라, 그리고 다른 손님들 여론 보느라 팔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슷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둘 다 트럭 위에 로켓 발사대를 올려놓고 여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쏘는 무기예요. 그런데 왜 사우디는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미국이 안 팔아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천무가 진짜 좋아서입니다. 천무와 하이마스를 직접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다구경 발사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프린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보통 프린터는 A4 용지만 쓸 수 있죠? 그런데 만약 A4도 되고 A3도 되고 사진 용지도 되고 심지어
두꺼운 도화지도 출력되는 맞는 프린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쓸모가 많겠죠? 천무가 바로 그런 만능 프린터입니다. 하이마스는 227mm 로켓 6발을 쏘거나 아니면 에이테크მს라는 큰 미사일 한 발을 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무는요? 130mm, 227mm, 239mm, 290mm, 심지어 600mm까지 5가지 종류의 탄을 다 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작은 로켓도 쏘고 큰 미사일도 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하이마스는 한 가지 블록만 끼워지는 로봇 장난감이에요. 정해진 부품만 쓸 수 있죠. 그런데 천무는 레고처럼 어떤 블록이든 다 끼울 수 있는 변신 합체 로봇이에요. 작은 블록 12개를 끼워도 되고 큰 블록 2개를 끼워도 됩니다. 전쟁터에서는 상황이 수시로 바뀝니다. 적이 가까이 오면 작은 로켓을 빨리 많이 쏴야 하고 적이 멀리 있으면 큰 미사일로 정확하게 때려야 해요. 천무는 그 모든 상황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 사거리입니다. 하이마스의 기본 사거리는 약 80km예요. 물론 에이테큐스를 쓰면 300km까지 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이걸 사우디한테 안 팝니다. 천무에는 CTM-290이라는 전술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름에 290이 들어있죠? 네, 사거리가 290km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라 미국 눈치 안 보고 팔 수 있어요. 세 번째 차이점, 정확도입니다. CTM-290의 CEP는 9m입니다. CEP라는 건 원형 공산오차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미사일을 쐈을 때 목표물 주변 몇 미터 안에 떨어지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9m면 어느 정도냐고요? 축구장 골대 양쪽 기둥 사이가 약 7.3m예요. 290km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쏴서 골대 안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쏴서 대전에 있는 골대에 정확히 골인시키는 셈이죠. 네 번째 차이점, 기동성입니다. 천무는 8륜 트럭 위에 올려져 있어요. 바퀴가 8개나 되니까 사막이든 산악이든 어디든 갈 수 있죠. 최고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고 도착해서 5분 안에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현대전에서는 쏘고 도망치기라는 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로 shoot and scoot 이라고 해요. 한 발 쏘고 빨리 자리를 옮겨야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거든요. 천무는 이런 전술에 딱 맞는 무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술적인 비교였습니다. 정리하면요,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을 쏠 수 있고 사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높고 기동성도 좋습니다. 미국이 안 팔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걸 산 게 아니라 스펙만 놓고 봐도 천무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국의 태도입니다. 다시 명품 가게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이라는 명품 가게 아저씨는 손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방 살 수는 있는데 고장나도 직접 고치면 안 됩니다. 수리는 무조건 우리 매장에서만 해야 해요. 그리고 가방 만드는 법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 돈 주고 산 물건인데 내 맘대로 고칠 수도 없고 만드는 법도 모르니까 평생 이 가게에 의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천무를 사시면 사우디 땅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기술도 이전해드리고 부품 공장도 같이 세워요. 나중에는 사우디 분들이 직접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미국이 완제품만 파는 명품 가게라면 한국은 직접 만들 수 있게 가르쳐주는 DIY 공방인 셈이죠. 왜 한국은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사실 한국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1970년대 한국도 미국한테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였잖아요. 미국이 무기 주는 거 끊으면 우리 안보가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피눈물 나게 자주국방을 이뤄냈어요. 직접 탱크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었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우디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 계획이 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건데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이겁니다. 2030년까지 국방 지출의 50%를 현지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무기의 절반은
사우디 땅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한국의 제안은 이 비전 2030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기술 안 알려주고 완제품만 비싸게 팔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도 알려주고 공장도 같이 짓고 나중에는 사우디가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준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QME 원칙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우디가 원하는 사양을 그대로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우디가 한국에서 구매한 천무 관련 계약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CTM-290 전술 유도탄 수백 발을 약 4천억 원에 추가 계약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천무는 지금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폴란드는 천무를 13조 원어치 넘게 계약했습니다. 1차로 218대에 5조 원, 2차로 72대에 2.5조 원, 3차로 5.6조 원, 에스토니아도 4,400억 원어치를 샀고요. 노르웨이는 2026년 1월 27일에 의회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규모가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6년 수출 파이프라인만 3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빅4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025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어요. 50년 전에 총알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실전에서도 좋을까?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실제 전쟁에서 안 써봤으면 믿기 어렵잖아요. 미국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거든요. 근데요, 천무도 이미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2023년 4월, 사우디는 천무 체계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과의 교전에서요.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천무에 추가 계약을 한 건 그냥 스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직접 써보니까 진짜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큰 그림을 봐볼게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천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잠수함까지 한국 무기 전체가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깨달은 거예요.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무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무기를 사려고 나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물량을 못 맞추는 겁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동안 서방 국가들은 이제 대규모 전쟁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군수 산업을 축소했거든요. 공장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생산 라인도 줄였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갑자기 주문이 밀려드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하이마스 증산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여기서 한국의 강점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계속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어요. 언제든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를 대량 구매한 결정적 이유도 이거예요. 빨리 줄 수 있으니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은 2, 3년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내년에 준다고 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노르웨이는 사실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나토 회원국이니까요. 그런데도 천무를 골랐습니다. 왜? 첫째, 사거리 확장성. 천무는 미래에 50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둘째, 빠른 납기. 미국 무기 기다리다가는 몇 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빨리 줄 수 있죠. 셋째, 폴란드 시너지. 폴란드에서 천무를 현지 생산하면 노르웨이도 가까운 데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능이 좋습니다. 천무의 다구경 발사 능력처럼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많고요. 둘째, 빨리 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생산 병목에 걸려 있을 때 한국은
바로 납품할 수 있어요. 셋째,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도 해주고 기술도 알려줘요. 넷째, 미국의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QME 같은 정치적 제약 없이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맞춰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우디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미국의 명품 가게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눈치 봐야 하고 인권 문제로 의회가 막고 설령 사더라도 기술은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런데 한국의 DIY 공방에서는요, 원하는 물건도 살 수 있고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고 나중에는 직접 만들 수도 있게 해줘요. 여러분이 사우디라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방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볼게요. 먼저 좋은 소식. 한국 무기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중동과 아시아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천무는 앞으로 사거리를 500km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더 강해지겠죠? 2026년 1월 현재 한국 정부 특사단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특사단이 캐나다에서는 잠수함 사업을, 노르웨이에서는 천무 수출을 동시에 조율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기술 유출 위험이에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해주면 나중에 그 나라가 독자 개발해서 한국 시장을 위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좋지만 10에서 20년 뒤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연루 위험이에요. 한국 무기가 예멘 내전 같은 분쟁에 사용되면 국제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셋째, 미국의 견제 가능성이에요. 한국 무기에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엔진이나 일부 센서 같은 거요. 만약 미국이 한국이 우리 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품 수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독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사우디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미국의 QME 원칙과 예멘 인권 문제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에 원하는 무기를 팔 수 없었습니다. 둘째, 천무는 기술적으로 하이마스보다 뛰어난 점이 많습니다. 다구경 발사, 긴 사거리, 높은 정확도, 좋은 기동성. 셋째,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사우디 비전 2030과 맞아떨어졌죠.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한국 방산업은 지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무기 수요가 폭발했고 한국은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50년 전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가 이제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기술 유출이나 국제 분쟁 연루 같은 위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부와 기업이 잘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산업의 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이전의 위험성과 수출 확대의 기회,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